안녕하세요 여러분, 쭈나오빠입니다. 오늘은 여름의 한국은 왜 방문하면 안 되는가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최근에 비가 많이 내렸었죠. 여러분이 사는 곳은 잘 모르겠지만 한국에선 비가 많이 내렸었어요. 왜냐면 한국에선 장마라는 게 있기 때문이에요. 장마가 뭐냐면 간단하게 말해서 비가 많이 내리는 시기예요. 단순하게 비가 오래 많이 내린다고 장마가 아니고 여름에 비가 많이 내리는 시기가 있어요. 주로 6월에서 7월까지 한 달 정도 비가 엄청 많이 내려요. 이때가 장마예요. 비가 엄청 많이 내린다고 했는데 이 엄청이라는 게 어느 정도냐면 한국에서 1년 동안 내리는 비의 30%가 이 장마 시즌에 내려요. 365일 중에서 30일 동안 그 해에 내리는 비의 3분의 1이 내린다는 거니까 얼마나 비가 많이 오는지 아시겠죠? 한국어로 하늘에 구멍이 뚫렸다 라는 표현이 있어요. 비가 엄청 내릴 때 쓰는 표현인데 장마 시즌에 내리는 비를 보시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말 그대로 하늘에 구멍이 난 것처럼 비가 끊임없이 퍼붓거든요. 이 장마라는 게 아시아, 그것도 동아시아에만 있는 기후 현상이래요. 일본과 중국에도 한국과 똑같이 장마가 있고 이 장마들은 모두 같은 이유로 만들어져요. 장마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해 볼게요. 한국의 위쪽에 있는 나라는 어디죠? 북한 말고 북한보다 위에요. 북한 위에는 러시아가 있죠. 러시아 쪽의 바다에서 차가운 바람이 아래쪽으로 내려와요. 그리고 한국의 아래쪽엔 바다, 태평양이 있죠. 태평양에서 따뜻한 바람이 위로 올라와요. 그럼 위쪽에서 내려온 바람과 아래쪽에서 올라온 바람이 맞닿는 경계가 있겠죠. 그 경계에서 따뜻한 공기가 차가운 공기에 위로 가면서 비구름이 만들어져요. 이 비구름이 여름에 비를 퍼붓는 거죠. 위쪽에서 내려온 바람이 센가 아래쪽에서 올라온 바람이 센가에 따라서 비가 내리는 위치도 달라져요. 일반적으로는 아래의 태평양에서 올라온 바람이 더 강해지면서 비가 내리는 곳이 한국 기준에서 위쪽으로 올라가요. 이렇게 점점 비가 내리는 곳이 한국에서 위쪽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한국에서 장마가 시작되면 북한에서도 조금 있다가 장마가 시작되는 편이에요. 그래서 보통 한국이 북한보다 장마가 일찍 오고 일찍 끝이 나요. 이렇게 장마가 오면 와, 쾌적하고 행복한 여름이다. 시원한 여름을 즐기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건 또 아니에요. 한국의 여름은 어떨까요? 더워요. 그냥 덥기만 하면 참을 수 있어요. 진짜 문제는 습하다는 거예요. 왜냐면 방금 말한 한국의 아래쪽인 태평양에서 오는 바람이 점점 더 강해진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바람이 뜨겁고 습한 바람이에요. 결국 태평양에서 오는 이 따뜻하고 습한 바람 때문에 한국의 여름이 그렇게 덥고 습해지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서 장마가 끝나면 한국은 찜통, 불지옥이 돼버리는 거죠. 여러분들도 한국을 방문해보고 싶죠? 여러분도 한국에 여행을 오고 싶은데 아무래도 가장 큰 문제는 돈과 시간일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돈을 어떻게 벌고 어떻게 아껴서 한국에 여행을 올 수 있는지에 대한 조언은 해줄 수 없어요. 하지만 제가 한국을 언제 방문할지에 대한 조언은 해드릴 수 있어요. 일단 장마 시즌에 한국 여행은 그렇게 좋진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방금 전에 말씀드린 장마 때문이에요. 장마 시즌엔 비가 정말 많이 와요. 여러분이 농담으로 생각하고 웃고 넘길 수도 있는데 장마는 생각보다 위험해요. 장마 시즌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지하 주차장에 물이 차버린 경우도 있고 반지하에 사는 사람들이 비 때문에 집에서 못 나오고 갇히는 경우도 있어요. 한국 영화 기생충을 보신 분들이 있을까요?
영화를 보시면 주인공이 반지하 집에 사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집이 반쯤 잠기고 화장실에 변기가 역류하는 장면이 나와요. 실제로 반지하에 살던 사람이 장마 시즌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죽은 경우도 있어요. 영화의 장면이 과장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장마 때문에 강이 너무 빠르게 불어서 강가 주변에서 산책을 하다가 물에 휩쓸려가서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강 주변에 산책을 가려고 하는데 경찰들이 나와서 펜스를 쳐놓고 강 쪽에 못 가게 하더라고요. 이게 가볍게 생각할 게 아닌 게 장마 시즌엔 죽는 사람이 매년 있어요. 이번 연도는 16명이 죽었어요. 심지어는 한국의 장마가 북한까지 올라가서 비가 엄청 내렸는데 북한에서 죽은 사람은 1000명이 넘어요. 북한의 신의주라는 지역인데 얼마나 심했으면 김정은이 보트를 타고 직접 상황을 살펴보러 갔어요. 물론 실제로 사람들을 위해서 간 건 아니고 아마도 프로파간다, 사진이나 찍으러 간 거라고 생각해요. 아무튼 제가 여름의 한국은 위험하다고 겁을 주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비가 정말 많이 온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장마 시즌엔 비가 많이 오고 매일 오거든요. 그러면 여행이 힘들어지잖아요. 장마 시즌에 여행을 온다면 계획대로 움직이는 게 힘들어요. 이제 실내에서만 돌아다니고 놀겠다면 문제는 없어요. 더 현대 같은 그런 큰 백화점들 있잖아요. 이렇게 큰 실내에서만 놀겠다면 문제는 없는데 보통 한국까지 여행을 오시는 분들은 어딜 가도 볼 수 있는 백화점들보다는 한국적인 것들을 보려고 오는 거잖아요. 한국의 절, 산, 바다, 공원 같이 한국의 특별한 곳들을 보려고 오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비가 너무 오면 위험하다는 이유로 입장을 못할 수도 있어요. 물론 입장을 못하는 건 최악의 경우인데 입장을 할 수 있더라도 물론 문제가 되죠. 비가 너무 많이 오면 교통에 문제가 생겨요. 버스가 제 시간에 오지 않는다던가 차가 너무 밀려서 시간이 오래 걸린다던가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목적지에 도착하는데 시간이 더 필요하고 처음에 생각했던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죠. 최악의 상황은 대중교통이 운영을 안 하는 거죠. 또 이제 비가 오면 우산도 항상 들고 다녀야 하죠. 우산을 항상 들고 다니면 여행에 엄청난 문제가 생겨요. 바로 사진이죠. 여행에 가장 중요한 게 사진인데 비가 오면 우산을 들고 다니려면 사진을 제대로 찍기 힘들어요. 우산을 안 들고 다니려면 실내에서만 다니던가 우비를 입고 다니던가 해야 하는데 실내에서만 돌아다닐 수도 없고 우비를 입으면 사진이 예쁘게 나오지 않아요. 우비만 문제가 아니고 사실 날씨가 안 좋으면 사진도 예쁘게 안 찍히고 분위기가 우중충하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장마 시즌엔 비가 정말 많이 와서 우산을 쓰고 다녀도 결국에는 어깨 쪽 같은 곳이 비에 다 젖어요. 젖은 옷을 입고 다니면 축축하고 불편하기도 하고 잘못하면 감기에 걸릴 수도 있어요. 여행을 갔는데 아프고 병에 걸리면 그건 진짜 최악의 상황이거든요. 병원에 가면 말이 잘 안 통해서 어디가 아픈지 설명하기도 힘들고 한국의 병원은 얼마나 비쌀지도 모르니까 괜히 겁이 나잖아요. 또 이렇게 감기에 걸리면 여행을 다닐 수도 없고 집에 계속 있어야 하니까 큰 문제죠. 그리고 비가 오면 그래도 시원해서 더 나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요. 어느 정도는 사실이에요. 정확히는 비가 올 때는 안 올 때보다 훨씬 시원해요. 나가서 돌아다녀도 참을 만한데 만약 비가 온 다음 날에 비가 안 온다. 날씨가 너무 맑다. 그러면 그때부터 지옥이 시작되는 거예요. 전날에 비가 오고 나면 수분이 증발하면서 엄청 습해져요. 날씨가 덥기만 하면 그늘 아래에서 쉬면 괜찮아지는데 덥고 습하면 정말 사람이 미칠 것 같아요. 그늘 아래에 있는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공기 자체가 뜨겁거든요. 사실 저도 해외는 일본과 이탈리아밖에 가보지 않아서 잘은 모르는데 한국 여름의 더위는 일본과 비슷하고 이탈리아보다는 조금 더 심해요. 아무튼 이렇게 큰 이유들 말고도 자잘한 이유들도 많아요. 비가 오면 신발이 젖어서 밖에 다니기가 불편하기도 하고 바닥이 미끄러워서 더 위험하죠. 그리고 빨래를 하는 경우에는 옷을 말리기도 불편하죠. 또 만약 렌트카를 빌린 경우엔 운전하는데 더 신경을 써야 하기도 하고 다닐 만한 곳도 실외보다는 실내 위주로 다니게 되잖아요. 그래서 계획을 짜는데 조금 더 제한적이게 된다는 거죠. 또 습해지고 더 더워지면 쓸데없이 짜증이 나요. 여행은 즐기려고 오는 건데 와서 사소한 이유로 짜증을 내면 즐겁지가 않잖아요. 이런 것들은 사실 한국에만 있는 문제들은 아니죠. 어디를 가도 비가 온다면 생기는 사소한 문제들이에요. 근데 한국에 장마라는 게 있다는 걸 알게 된다면 사람들이 이때는 무조건 비가 내릴 거라고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는 문제가 된다는 거죠. 사실 한국에 여행을 오는 많은 사람들은 보통 시간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장마가 딱 6월 중순에서 7월 중순 사이에 시작을 하는데 이게 회사 휴가나 학교 방학 기간이랑 겹치거든요. 물론 나라마다 다르겠지만 보통은 휴가, 방학 시즌이죠.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건 장마 시즌인 6월 중순에서 7월 중순을 지나서 7월 말에 오는 게 베스트라고 생각해요. 사실 베스트 오브 베스트는 4월이나 11월 정도가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4월은 따뜻한 봄 날씨고 11월 초는 시원한 가을이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 4월과 11월은 여행을 오기 좀 힘들잖아요. 방학 시즌도 아니고 휴가 시즌도 아니니까요. 그래서 최대한 현실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7월 말 장마가 끝나고 오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아마 나중에는 한국에 가장 오기 좋은 시기에 대해서도 얘기해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여름에 한국을 방문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봤는데요. 한국은 여름에 절대 방문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6월 중순에서 7월 중순 정도 장마 시즌만 피해서 오는 게 훨씬 더 낫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의 나라에도 이렇게 여행을 하기 힘든 안 좋은 시기가 있나요? 그리고 여러분의 나라에도 한국의 장마처럼 특별한 기상현상이 있나요? 오늘 또 쭈나 오빠의 팟캐스트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